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드로이드 UI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아이폰과 기타 모바일 그 UI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요. 이번 안드로이드 과정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간에 이제 뭐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원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하신다면은 좀 더 사용성이 높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아마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UI 설계입니다. 안드로이드 UI 설계인데 안드로이드 UI는 아이폰이나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르게 큰 특징이 있죠. 뭐냐면은 아이폰하고 다른 점이 디바이스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디바이스가 많아서 또 그 디바이스마다 다양한 화면에 대한 크기, 다양한 화면 해상도, 심지어는 버튼, 기능, 하드웨어적인 기능, 하드웨어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하드웨어도 아이폰처럼 굉장히 규격화를 시키겠다. 라고 이제 호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향후에는 아마도 아이폰처럼 이렇게 딱 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 같지는 않겠지만은 해상력에 대한 뭐 일정한 거라던가 아니면 하드웨어 버튼들에 대한 그러한 공통적인 것들을 아마도 표준화 시켜서 가져갈 그러한 이제 예정에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다양한 스크린이 뭐 스몰 스크린, 노멀 스크린, 라지 스크린, 엑스트라 라지 스크린인데 보통인 경우가 이제 뭐 한 이 정도, 뭐 한 이 정도에 해당되는 해상력들이 좀 가지고 있겠죠. 뭐 1280에 768 같은 사이즈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뭐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해상력이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뭐 중앙정렬 같은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UI를요, 이제 해상력의 조그만 차이점은 몇 픽셀 안 되는 차이점은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시는 원칙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UI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건 말은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전과 이후의 UI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어요. 사실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전 버전의 UI는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나오면서 완전히 UI가 애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낫겠다라는 또 최근에 이제 그 유행하고 있는 플랫한 UI, 플랫 UI 아주 창시죠, 창시. 그래서 최초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4개가 붙어 있었어요. 4개가 뭐 뒤로 백 버튼이 있었고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 버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 검색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 바처럼, 뭐 백 버튼이니, 홈 버튼이니, 아니면 뭐 히스토리 버튼, 최근에 썼던 리센트 버튼 같은 것들이 이제 준 하드웨어 키로 존재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UI 설계. 안드로이드 UI 설계는 이 액션바만 아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액션바가 안드로이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UI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봤을 때 뭐 여기 이제 DP 정도 되는데요. 1cm입니다. 1cm 역시나 우리 아이폰에서 봤던 44픽셀 44픽셀하고 같은 사이즈인데 48 정도의 DP를 가지고서 액션바가 상단에 존재를 합니다. 물론 스테이터스 바가 그 위에 존재를 하고요. 액션바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표시를 한다든지 주요 기능 버튼을 위치를 시킨다든지 뭐 검색 혹은 전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단에다 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액션 오브 플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점 3개가 나와 있는 그러한 UI가 있습니다. 뭐 뒷부분에 자세히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액션 오브 플로우 같은 걸 써서 사실은 여기 자주 안 쓰는 기능을 모음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우리 하드웨어에서 옵션 키 있죠? 기존에 이렇게 생긴 이런 옵션 키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뷰 컨트롤, 뷰 전환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배치,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영역은 컨텐츠 에이리입니다. 애플하고 똑같습니다. 아이폰하고.
예, 컨텐츠를 안에다 위치를 시키시죠. 자, 그 다음에 스플릿 액션 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뒤에 원리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툴바인데요. 툴바를 화면 하단에다 위치를 시키는 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 바는 그 아이폰의 iOS의 내비게이션 바하고는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예,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예, 백 버튼, 홈 버튼, 그리고 그 히스토리 버튼,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액션 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 바.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 바는요, 화면 상단에 위치를 시키죠. 예, 화면 상단에 위치를 시키는데 아마도 그 iOS에서 네, 내비게이션 바하고 뭐 많이 유사합니다. 예, 일단 핵심적인 이론은요, 왼쪽 좌측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네, 뭐 앱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 이런 아이콘, 그리고 얘는 홈 버튼의 역할을 합니다. 홈 버튼. 홈 버튼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화면 제일 처음으로 가는 예, 그러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네, 요거 뭐 꺽쇠 버튼이 좀 있긴 있는데 홈 버튼의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스피너. 예, 스피너라고 하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메뉴예요. 예, 얘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화면 하단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옵션 메뉴처럼 예, 메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바 일반적으로 이제 좌측 편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우측 편에는 액션 버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말하자면 이게 툴 버튼과 비슷한 겁니다. 툴 버튼하고 비슷하고 iOS에서 예, 내비게이션에도 보면은 예, 우측 상단에 뭐 어떤 버튼 이렇게 존재를 하죠. 물론 여기 많이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나 자리야 2개 정도까지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여기를 예, 약간 여러 개를 갖다 쓸 수 있죠. 예, 자,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액션 오버플로우. 예, 일단 뭐 하드웨어 옵션 키, 예, 옵션 키 역할을 좀 해주는 경향이 많고 자주 안 쓰는 예, 그러한 메뉴들을 예, 모아놓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액션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일 오른쪽에 위치를 시키시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검색창이라던가 예, 뭐 사진 찍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면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 UI 다시 한번 왼쪽에는 내비게이션의 역할, 그 다음에 우측 정렬에서는 툴바에 예, 액션 버튼이라고 하는 툴 버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뭐 특별한 타이틀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액션 바고요. 액션 바에서는 뭐 일단 안드로이드는 무조건 얘를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홈 버튼에 초기 화면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스피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 이렇게 하단에 우리 웹에서 보시면 셀렉트 메뉴 같은 거 있죠? 예, 셀렉트 메뉴들이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요. 예, 컨텍스트 메뉴라고 해서 예, 상황 메뉴다. 한참 동안 터치 앤 홀드 예, 터치 앤 홀드 하고 있으면은 예, 메뉴가 나오게 되는 예, 그러한 거에 대명사적인 겁니다. 자, 액션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 확인 버튼이 있는데 이 사실 이게 백 버튼이랑 거의 같은 유사한 내용이죠. 자, 컨텐츠를 추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촬영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액션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우측 상단에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참고인데 노티피케이션이 요 액션바 밑에 존재를 한다든지 뭐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액션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용법 용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예, 많이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이러한 그 액션바에 해당되는 예제가 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 안드로이드 설명이 나와 있는 300페이지 예, 책 300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 특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예, 책에서도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냐면 예, 책에서 보시면은 예, 액션 컴바인드 바가 설명이 되어 있고 예, 315페이지네요. 예, 315페이지에서 예, 그러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좌측과 우측 정렬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예, 316페이지에 좌상단에 스피너 방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면 스카이프처럼 예, 이런 전통적인 액션바 네, 뭐 가령 이제 뭐 그 배지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아이고 막 돌아갔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또 확장 아이콘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는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어요. 자, 상단에서 위치를 시켜가지고 여기 어떤 메뉴, 배지를 뭐 3, 예, 뭔가 확인하는 게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카메라도 예, 하실 수가 있고, 네, 액션 오버 플로우, 예,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예, 이러한 예, 잘못했죠. 예, 스피너 같은 거를 넣어 놓으시면은 하단에 어떤 여러 가지 메뉴들 위치를 시키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배우겠지만 템 UI가 요 화면 하단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안정적인 UI를 가져가게 되죠. 자, 액션 오버플로우의 아주 대명사적인 게 유튜브. 예, 구글이 이제 인수를 했죠. 예, 구글이 인수를 해서 유튜브가 좌측 상단에 자기의 어떤 아이콘을 가져가고요. 예, 이렇게 표준적인 예, 뭐 동영상, 검색, 그다음에 액션 오버플로우 예, 이런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액션 바에 대한 사용법만 잘 아신다 하더라도요. 예, 아마도 네, 훌륭한 그런 아주 안정적인 안드로이드 UI를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컴바인드 바는 화면이 큰 태블릿 PC에서 예, 주로 사용을 하는데 혹은 가로 모드 예, 핸드폰에 가로 모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직은 이제 요거를 이게 뭐를 컴바인드 시키는 거냐면 액션 예, 우리 기능 액션 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던 탭 UI고 결합시키는 꼴입니다. 자, 왼쪽에 자 이렇게 액션에 해당되는 좌우측에 이제 위치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화면이 넓다라고 하면은 예, 우리 탭 UI, 탭바처럼 탭 UI, 안드로이드 탭 UI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알파벳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당 선택을 나타내주는 예, 이런 막대기 바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는 기능키를 우측에다 몰고 예, 왼쪽에다가는 예, 탭 UI를 갖다 넣는 예,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컴바인드 바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같이 뭐 밑에다가 다시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예, 같은 그 라인에다가 예, 위치를 시키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아직 안 배우셨지만 나중에 아이패드, 태블릿 PC UI 때 배우실 텐데 예, 툴바가 우측 상단에 예, 툴바 우측 상단에 위치를 시키는 거. 이건 아주 모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예, 모든 그 모바일 UI에서 기본으로 예,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측 상단에 툴, 액션 예, 툴이나 액션 UI가 오는 것이죠. 예. 자, 공유 아이콘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이제 이 웹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공유 아이콘이 있고 여기에 스피너 버튼이 있죠. 그죠?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 예. 스피너에서 밑에 메뉴가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요런 거가 안드로이드 UI의 기본적인 UI가 되겠습니다. 자, 템 UI 보시겠습니다. 액션바의 위치를 시키고요. 뷰나 기능적 요소의 탐색. 예,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자, 내비게이션하고 툴하고 차이점.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툴은 액션이나 툴 같은 거는 현재 화면 내에서 예, 현재 화면 내에서 변화를 주는 예, 그러한 UI가 되겠습니다. 탐색과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고 분류된 데이터셋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자, 이거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GMB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글로벌 예, 내비게이션 예, 바가 되겠죠.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로 돼 있어서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AI에서 예, IA죠. 예,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고정 탭 상단에 위치를 시킵니다. 예, 상단에 탭 UI에 대한 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눕히면 얘가 콤바인드 예, 콤바인드 UI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 자, 중첩 탭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나오는 거죠. 예, 고정 탭과 중첩 탭. 예, 탭은 다시 한번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맨 상단에 스테이터스 바, 그 밑에 액션 바, 그 밑에 탭이 유지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메뉴명이 나와 있고 밑에 선택을 나타내는 예, 그러한 이제 바 표시가 되어 있죠. 예, 탭 UI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칙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실제 지금 현업에서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러면 뭐 다 좋습니다만 사용성이 그만큼 높을까? 의문입니다. 그런 건.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GUI, 이 UI 가이드라인을
좀 따라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